이번 문제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림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으면서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참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참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자, 직선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대략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대략 눈치챌 수 있겠죠.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 보통 웬만한 문제에서 이렇게 주면 거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세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항상 수학 문제는 이렇게 힌트를 주죠. 자,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작대. 자,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를 알파로 잡아야 되겠죠. 알파 콤마. 그리고 여기 보면 하자. A라고 하는 점이 지금 A 콤마 F알파입니다. F알파라는 말은 여기 알파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점은 이참수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차수가 낮은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F알파라고 해놨다고 해서 여기를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K 이렇게 잡지 말고 어차피 교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알파 빼기 1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A입니다. 그 다음 B, 베타? 이 베타는 잘 모르겠고 베타와 F알파 다르죠 지금. 그럼 이거부터 보면 되죠. 자, 베타 콤마 F 베타. 이거 위에 점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이 C입니다. 자, C가 되고 이 지점이 베타 콤마 F 베타 마찬가지입니다. Y좌표를 구할 때 여기 집어넣지 말고 여기 집어넣으면 됩니다. 교점이니까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B가 문제인데 B가 어디냐 이거죠 지금. X좌표가 베타네요. 그죠? 어디 쓸지는 모르지만 이런 수직하게 내렸을 때 그죠? 이 위에 B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F알파는 얘죠. 얘가 F알파입니다. 알파 콤마 F알파니까. 그러면 Y좌표는 이거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지점은 이렇게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려서 그죠? 여기가 B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점의 좌표는 알파 콤마 베타 콤마 알파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잠깐만, 알파 빼기는 알파 더하기 1이죠. 더하기 이렇게. 자, 이때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형상화됐습니다.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8이래.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넓이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가야 되는 건 요 길이와 이제 요 길이죠. 이것만 알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베타 빼기 알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이 점의 Y좌표에서 이 점의 Y좌표 빼면 되겠죠? 근데 보니까 베타 빼기 알파네. 그죠? 여기서 빼면 베타 빼기 알파죠. 그럼 요 부분의 넓이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넓이 자체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입니다. 이게 지금 8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베타 빼기 알파가 제곱이 16이 되고 결론적으로 베타 빼기 알파는 4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베타가 크다고 돼 있죠. 자, 이거 가지고는 구할 수 없죠.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알파와 베타는 교점의 x좌표입니다. 교점의 x좌표는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했을 때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래서 x제곱에 빼기 x 더하기 k와 x 더하기 1을 갖다가 놓고 정리하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k 빼기 1은 0이 되겠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죠? 그럼 두 근의 합이 2가 되고 두 근의 곱이 k 빼기 1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는 조건 이거 세 개
적절히 연립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에 플러스 4알파 베타. 자, 그럼 얘가 지금 2니까 대입하면 4. 알파 빼기 베타가 4니까 16.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k-1이니까 더하기 4에다가 k-1. 그죠? 자, 넘어가면 빼기 12가 되고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3은 k 빼기 1. 결론적으로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쉽죠? 좌표만. 자, k 값이 마이너스니까 지금 넓이가 f6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k가 구해졌죠? 마이너스 2라고. 그래서 fx는 x제곱에 빼기 x에 마이너스 2니까 f6은 36 빼기 8.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 28 나오겠네요. 답은 1번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앞서 문제들은 그래프를 줬지만 이 문제는 그래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여러분이 대략적으로라도 그래프 형태를 그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을 세워 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식이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거는 근과 기수와의 관계를 써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다. 알겠죠? 이번에는 문제 조건을 보고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 2차 함수 식 세우기입니다. 이 방식은 여러분들 특히 고2 가서 수투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거 모르면 3차 함수 식 세우는 거 거기서 난리 납니다. 아주 어려워지니까 여기서 충분히 연습하세요. 자, 이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0과 4,0이라는 소리는 얘는 x절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x절편. x절편, 그 말뜻은 방정식의 근이라는 이야기죠. 이해하죠? 자, 그럼 바로 지금 fx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항에서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x 빼기 1에 x 빼기 4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fx는 x제곱 빼기 5x에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fx가 식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gx가 직선 gx가 fx의 그래프와 x좌표가 2인점에서 접한다. 자, 다시 여기 보면 직선 gx가, 그죠? fx의 그래프와 x좌표가 2인점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접한다라고 되어 있죠. 접한다. 접한다라는 말은 방정식으로 치면은 중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근.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중근이냐? 이런 거죠. 접한다라는 말은 만난다라는 말도 되죠. 그죠? 만난다라는 말도 되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fx는 gx 연립을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2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2차함수와 1차함수를 같다고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겠죠. 풀 때 한쪽으로 이항하잖아. 그죠? 그래서 fx 빼기 g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면 중근, 근이 하나 나온다는 말입니다. 얘가 지금 중근 간다는 이야기죠. 중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fx 빼기 gx가 중근이라는 말은 완전 제곱식이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때 나오는 x좌표가 2라고 되어 있으니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좌변이 2차식이죠. 우변도 2차식입니다. 이 개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1이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fx 빼기 gx가 x 빼기 2의 제곱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참수가 있고 직선이 지나가는데 이 점이 얘가 지금 y는 fx예요. 그 다음 얘가 y는 gx입니다. 얘가 지금 근이 a이고 x좌표가 a이고 x좌표가 b라고 본다면, 그죠?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럼 바로 이제 요 과정을 생략하는 겁니다. 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요걸 생각해야 돼요. 요걸 읽을 때 함수의 차이 이렇게 읽어주면 좋아요. 요거는 함수의 차이 이렇게 읽어주면 좋습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그냥 뺀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딱 이런 상황이 딱 보이면 바로 식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fx 빼기 gx는 x 빼기 a의 x 빼기 b 이렇게. 최고차항은 모르니까 뭐 k 이렇게 잡아주든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간단히 고2 거 엿볼까요? 3차함수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점의 x좌표가 알파, 이 점의 x좌표가 베타, 이 점의 x좌표 감마라고 잡으면 얘가 y는 fx, 얘가 y는 gx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식을 세워야 돼요. fx 빼기 gx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을 모를 때는 k 이렇게 잡아주고. 이해하죠?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여기는 접합니다. 알파. 여기는 베타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fx 빼기 gx는, 자, 여긴 접하죠. 접한다 라는 말은 중근, 중근이다 라는 말은 완전 제곱식. 그때의 x좌표가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타에서는 뚫고 지나가니 x 빼기 베타, 최고차항을 모를 때는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2 때도 이걸 몰라가지고 고3 때 가서 이걸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힘들어져요. 수학 자체가. 방식 알겠죠? 다시 fx하고 gx가 fx의 그래프와 접한다 라고 하면은 바로 이 식이 나와야 됩니다. 함수의 차이가 이렇다. 최고차항을 모르면 k라고 잡아준다. 근데 지금 이쪽 2차가 최고차항의 개수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fx 알고 있죠? 여기 알고 있죠? fx를. 그죠? 그래서 정리해 주게 되면은 요거 이 항에서 gx는 fx 빼기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fx는 위에 구해놨죠. 여기 구해놨습니다. x제곱 빼기 5x에 더하기 4에서 빼기 x제곱 빼기 4x에 더하기 4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x제곱 사라질 테고, 그죠?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4x는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4는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fx 더하기 5gx예요. 그죠? 자, fx는 여기인데 5gx면은 마이너스 5x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x제곱에 빼기 10x에 더하기 4가 됩니다. 그 두 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0대야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식 세우는 거 이렇게 함수의 차이 빼버리는 겁니다. 뺀 식이 중근 가진다. 알겠죠? 뺀 식이 두 개의 근을 가진다. 이 두 개는 교점의 좌표입니다. 뺀 식이 세 개의 근을 가지게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앞에 문제에 이어서 식 세우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주어져 있고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자. f2x 빼기 k, g2x 빼기, 이거 좀 애매해요. 이거 지금.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이 힘들어져요.
f2x 빼기 k라고 해서 여기 2x 빼기 k를 넣고, 그 말은 여기 2x 빼기 k, 여기 2x 빼기 k 넣어서 싹 다 정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g에 2x 빼기 k, 여기 2x 빼기 k를 넣었으니까 그 식은 여기 2x 빼기 k를 넣은 식과 똑같습니다. 물론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전개를 싹 다 한 다음에 풀어나가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방금 함수의 차이를 이용해서 식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했죠. 자, 그걸 이용해 보는 겁니다. 방금 설명한 건 이해하죠? 그냥 x자리에 2x 빼기 k 싹 다 집어넣고 얘도 2x 빼기 k를 싹 다 집어넣고 그냥 정리해도 됩니다. 이 문제는. 자,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노가다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 지점을 교점의 x좌표를 알파로 잡겠습니다. 이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뚫고 지나가고 지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럼 이 식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fx 빼기 gx 라고 하는 식은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죠. 그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여기 fx에서 gx 뺀 식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제곱에, 그죠? 바로 빼버리는 거니까 빼기 2x에 빼기 8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 보면 4, 2에서 마이너스니까 x 빼기 4에 x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럼 이 알파하고 베타가 마이너스 2와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굳이 알파 베타로 잡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요 식에서 이걸 이걸로 넘겨보세요. 그러면은 f에 2x 빼기 k에, 그죠? 빼기 g에 2x 빼기 k가 되고 는 0이 됩니다. 이거는 뭐랑 같냐면 요 식의 통째로 2x 빼기 k를 넣은 거죠. 그럼 여기다 똑같이 2x 빼기 k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똑같은 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풀이가 가능한 겁니다. 2x 빼기 k, 2x 빼기 k, 2x 빼기 k, 2x 빼기 k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2x 빼기 k에 빼기 4, 2x 빼기 k에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는 0.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은 x가 2분의 k 더하기 4가 되고 여기서 나오는 근은 2분의 k 빼기 2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두 실근의 합이 3이라고 했으니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2분의 2k 플러스 2가 되죠. 정리하면 k 플러스 1이죠. 이게 지금 3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k 값은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냥 이걸 다 때려 집어넣어서 풀어버려도 됩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풀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이번에는 비율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왜 생뚱맞게 비율관계가 나오느냐? 지금 그림의 상황을 보세요. 그림의 상황. 이차함수와 직선이 지나가고 있죠. 자, 요 딱 상황 때문에 보자마자 이거 비율관계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뭐 있지만 아까랑 다른 점은 이겁니다. 여기도 지금 노골적으로 OA 대 OB가 1대1라고 돼 있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주어진 겁니다. 요렇게 이차함수와 직선의 관계가 주어지면서 이런 비율 관계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런 테크닉들은 이제 수 1과 수 2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도 수선을 내립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지금 요 삼각형 보이죠? 자, 요 삼각형.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보이죠? 이렇게. 이 두 개가 닮게 됩니다. 닮음입니다. 닮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직각, 직각이고 이게 막곡지각으로 같죠? 그러니까 A의 닮음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요 길이와 OA 대 OB가 1대1하고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비율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수일에서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파트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수함수가 주어지고 직선을 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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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비율관계. 그 다음에 기하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게 될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2차 곡선, 사실은 2차 함수도 2차 곡선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2차 함수가 뒤집어져 있는 형태, 누워져 있는 형태. 자, 직선이 지나가면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 이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수순을 쫙 내리고 딱 내리면, 알겠죠? 요렇게 내렸을 때, 요렇게 내렸을 때, 아니면 요건 없다고 볼까요? 예시를 드는 거니까. 자, 요 점.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이 나오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수선을 내리는 겁니다.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요 직각삼각형 보이죠? 그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 보이죠?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이 나오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율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서 이런 그림이 딱 보이는데 비율 관계가 보였다. 수선을 내린다. 이렇게.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자, 도형 문제죠. 도형 문제. 지금 우리가 계속 뭘 하고 있냐면 큰 범위는 2차 방정,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 좌표는 방정식의 근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교점의 x 좌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어떤 문자로. 그죠? 근데 이게 지금 1대1하고만 돼 있지 x 좌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비율 관계로 잡은 다음 좌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좌표 설정이라는 말은 자, 요 A라고 하는 점의 X 좌표를 A, 얼마 이렇게 잡는다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모르니까 B, 얼마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요 길이가 A죠. X 좌표를 A로 잡는 순간 문자로 그러면은 요 길이는 2A가 됩니다. 왜? B가 1대2니까 이것도 1대2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 길이도 2배가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길이가 2지 좌표가 2인 건 아닙니다.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길이가 이만큼. 그러면 Y좌표, X좌표는 BX좌표 마이너스 2A, 얼마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그럼 왜 이걸 구했느냐?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근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 이거랑 연립을 했을 때 그러니까 2 빼기 X제곱이랑 KX랑 연립을 했을 때 식을 정리하면 X제곱에 플러스 KX에 빼기 2는 0이 되겠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의 두 근이 A와 마이너스 2A라는 소리입니다. 요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K인데 그게 마이너스 A와 같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인데 그게 마이너스 2A 제곱과 같습니다. 그죠? 자, 계산하면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근데 애초에 우리가 A를 가만히 보면 요걸 A로 잡았죠. 그러니까 양수입니다. Y축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A 값은 1. A가 1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K 값도 1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다시 이런 비율 관계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자, 다시 기억하세요. 직선이 나왔다. 어떤 곡선과 직선이 나왔다. 근데 요 비가, 교점의 비가 1대 2다 라고 나오면은 반드시 수선을 내려서 생각을 한다.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 이 그림은 고2 첫 단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 관계 기억하세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표현의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fa라고 하자.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좀 끈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 fa라고 하자. 이 앞에는 무슨 말인지 일단 모르겠어. 요만큼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설명하는 방식은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을 위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fa라고 하자. 이때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의 값을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말은 싹 다 뺀다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이해를 해야죠.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fa라고 하자. f1 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1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죠. 여기 1 A에 1 넣었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문제 전체에서 보이는 A 자리에다가 모조리 다 1을 넣으세요. 그리고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A 자리에 이 문제 전체에 A 자리에 1을 싹 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문제를 다시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해가 돼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푸는 거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A 1 집어넣어 보세요. 자, 그러면 X에 대한 이차함수 여기 A자 다 1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Y는 X제곱 빼기 2X에 더하기 3이죠.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2X 빼기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 서로 다른 두 점,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라 이 말이죠.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해하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연립을 해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랑 2x 빼기 k랑 같다고 놓고 식을 정리하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k 더하기 3은 0 되겠죠. 이 식의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쓰게 되면 b-제곱에 b-제곱 4 마이너스 ac k 더하기 3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1 빼기 k가 그죠? 0보다 크니까 k는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입니다. 개수. 개수. 그게 F1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F1. 이게 F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F1. 근데 여기서 보면 K가 1보다 작다 해서, 그죠? 1보다 작다 해서 자연수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F1은 0인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F2는 모조리다 2 넣으세요. F3은 모조리다 3을 넣고 판별식을 써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K의 범위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 10개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10번의 계산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거랑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렇게 식을 통째로 연립을 해버립니다. 숫자 집어넣지 말고 A 자리에다가. 그래서 x제곱 빼기 2ax에 플러스 a제곱에 플러스 2랑 2x 빼기 k랑 같다고 놓고, 자, 이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자, x제곱에, 자, 여기 넘기면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로 묶으면 a 더하기 1 되겠네요. 그죠? x에다가 더하기 a제곱 플러스 2에 플러스 k는 0 됩니다. 일단 이 식의 판별식을 보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다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 보게 되면 a제곱에 더하기 2a 더하기 1에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죠. 이게 0보다 크면 됩니다. 없어지고 요게 일로 넘어가게 되면 k가 작다. 2a 빼기 1보다 요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우리가 F1은 앞에서 봤지만 a에다가 1 넣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1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k가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요 범위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빵개입니다. F2는 여기 2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k가 3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3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2개입니다. 그래서 F2는 2가 되겠죠. F1은 0이 됩니다. 그럼 F3은 여기 3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K가 7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7이 아니라 3 집어넣으면 5죠. 5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5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4개입니다. 그래서 F3은 4가 되겠죠. 이걸 다 더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얼마다? 6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풀게 되면은 이게 10개 붙어 있든 100개 붙어 있든 요 식을 찾아내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처음부터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숫자를 넣어보라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표현 방식은, 이 문제에서 쓰고 있는 표현 방식은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고2나 고3 올라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수시로 보입니다. 알겠죠?